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작가 송일만입니다. 오늘은 저 파도 소리가 들리시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볼 곳은 제주 남원 바닷가에 있는 큰농 해안 경승지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이곳을 큰농이라고 부릅니다. 넝은 일반적으로 넓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넓은 바위 절벽 혹은 넓게 펼쳐진 바다 절벽을 의미할 때 넝을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제주에는 그래서 작은 넝, 큰 넝, 넙빌레 모두 다 넓은 바위 지형을 말하는 제주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넝은 말 그대로 아주 넓은 큰 바다 절벽을 일컫는데요. 이는 특정 바위 하나 이름이 아니라 넓게 펼쳐진 해안 절벽 지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어로는 우리는 큰 엉이라고 하지만 제주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큰 넝이라고 말하는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깊은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거대한 바위 언덕이 바다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수만 년이 시간을 머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곳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제 고향이기도 하고 중학교 시절 학교에서 여러 번 소풍을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벽 위에 큰 넓은 곳에서 어깨동무하면서 저 바다를 보며 호연지기를 넓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풍경을 접한 뒤 다시 이곳에 와보니 이 바다는 예전과 전혀 다른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릴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하나의 화산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주라는 섬은 하나의 시기에 만들어진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형성 시기와 지질 구조가 모두 다릅니다. 이곳 남원 큰농 해안은 지질학적으로 하요리 현무암과 서귀포층이 경계 부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10만 년 전 한라산 인근에서 분출난 뜨거운 용암이 남쪽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지질학에서는 이 용암을 태우르 용암류라고 합니다. 뜨겁게 흐르던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부딪히는 순간 급격하게 식어 단단한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해에서 밀려오는 거친 파도는 그 바위 아랫부분을 끊임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해식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높이 약 30m에 달하는 수직절벽, 바로 해시계입니다. 그리고 그 절벽 아래에는 파도가 파고들며 만들어낸 바위 구멍들이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이 바위 동굴을 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엉이 있는 곳, 큰넝이란 이름이 생겼습니다. 서귀포의 남쪽 해안에 이처럼 절벽이 발달한 이유도 있습니다. 용암이 점성과 냉각 속도, 그리고 남해 특유의 강한 파랑 에너지,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들어낸 지질학적 합작품이 바로 이 해안 절벽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올레 7코스 외돌개를 전후해서도 이러한 해안 절벽이 쭉 늘어서 있죠. 하지만 이 거친 화산 지형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었습니다. 큰넝이 자리한 남원읍은 제주에서 가장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후 덕분에 남원은 오래전부터 감귤 1번지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큰넝 해안의 거대한 절벽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겨울철 매서운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천연 방풍벽 역할을 하며 인근 농지의 감귤나무들이 얼지 않고
달콤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겉보기에는 척박한 화산 안반지대지만 그 위에 쌓인 부드러운 화산 토양은 배수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감귤 재배 환경을 갖춘 땅이 되었습니다. 거친 용암이 만든 땅이 오히려 풍요로운 생명을 길러낸 셈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가장 큰 축복은 어쩌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찻소리가 들리지 않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길이가 2km 내외라서 여러분이 걸음 속도로 1시간 천천히 걷더라도 1시간 내외입니다. 해안도로가 이어지지 않는 덕분에 이 길의 주인은 오직 자연입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들리는 것은 절벽에 부딪히는 웅장한 파도소리와 숲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뿐입니다. 나무와 풀들이 서로 손을 맞잡아 천연지붕을 만들어 햇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도 이 길 위에서는 시원한 그늘로 변합니다. 숲이 아늑함과 바다의 개방감이 공존하는 이 길은 걷기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어느새 자연 속으로 이끌어들이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나뭇가지 사이로 특이한 풍경 하나가 지나갑니다. 바로 한반도 지형입니다. 바위와 숲 사이로 보이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지도를 바다 위에 띄워놓은 듯 보입니다. 자연이 우연히 빚어낸 형상이지만 묘하게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문화적으로 이곳 큰넘은 제주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에는 해안도로가 없어 이 길은 해녀들이 물질을 하던 길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던 쉼터였습니다. 이 바다에서 이어져 온 해녀들의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문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제주 해녀 문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큰 넝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 이 마을에는 바다로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느 날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다며 바다로 나갔지만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매일 이 절벽 위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파도가 몰아치던 밤 이후로 그 여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해질 무렵 이 바다를 바라보면 어디엔가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면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낚싯대를 들이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연 속에 들어온 인간이라기보다 자연이 자연을 거두어 만든 풍경이 일부처럼 보입니다. 인위적인 개발 대신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한 덕분에 이곳은 지금도 숲과 바다와 바람이 함께 살아있는 조용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왕복 1시간이 남짓한 길, 짧다면 짧은 산책이지만 이 길을 걷다 보면 사람의 마음도 조금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 소풍을 와서 바다를 보며 호연지기를 넓혔던 이곳에는 이제는 자연을 천천히 바라보며 걷는 또 다른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풍경을 보아왔지만 다시 돌아와 보니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풍경은 어쩌면 이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사람을 끌어당기지 않으면서도 어느새 자연의 깊은 곳으로 우리 마음을 데려가는 길. 제주 남원 큰넘은 오늘도
그렇게 조용히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우리의 고향, 제가 살던 곳, 남원 태흥리, 거기에서 차로 한 7, 8분 떨어진 곳인데요. 우리 마을은 굉장히 평탄 지역인데 여기는 이렇게 절벽, 안반들이죠. 근데 어릴 적에 저는 사실 여기를 소풍 때 와보고, 별로, 그다지 그 이후로 오랫동안 와보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이 길을 걸으면서 참 여기가 좋다고 느껴져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특히 제주 올레길은 자동차와 함께 걷는 길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물론 뭐 입구까지 들어온 데는 자동차로 와야 되고 그렇지만 적어도 이 길만큼은 오직 자연과 사람이 함께 있는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힐링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곳입니다. 특히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한낮에도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은 괜찮은 거지만 특히 아침에 해가 뜰 때 윤술이 부서지는 것, 그 다음에 저녁에 제가 갔을 때도 저녁이었는데요. 갈 때는 그 약간 노을이 질 무렵이었었고 이게 돌아오면서 보니까 좀 어둑어둑해지면서 여기 조명이 켜지면서 노을빛과 그 다음에 조명빛이 정말 아름다운 묘한 느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는 여기에는 아침 일찍 해가 뜰 때나 아니면 저녁에 노을 질 때 방문하면 정말 좋은 그림 속에서 자연과 특히 파도와 이렇게 교감할 수 있을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자연을 걷는 곳, 그 다음에 우리 문화와 정서를 걷는 곳,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시적인 곳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자연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기 포장은 시멘트로 좀 했지만 돌과 시멘트로 좀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히도 시멘트를 많이 안 써서 다른 길보다는 그래도 좋습니다. 사실 제주 그 해안도로에는 모두가 시멘트와 그 다음에 아스코노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다 환경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도 낚시꾼들이 많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이런 그 시멘트나 아스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서 바다가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조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길을 따라 걷는 자체가 자연에는 해가 될 수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저희 고향 마을 이 큰넘을 소개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가족분들과 함께 오셔서 천천히 걸으면서 정말 제주의 맛과 풍경과 바다를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우리 남원 사람, 태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마을 이 인근에는 거의 뭐 타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아직도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물론 외국인 노동자도 그렇게 많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제주를 있는 그대로 지금 가장 잘 남겨진 곳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놈을 걷고 나니 어느새 저녁이 돼서 저희 식구들이 자주 왔던 여기 식당, 찐 로컬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인데요. 저희 집 식구들이 뭐 행사나 있을 때 자주 들렀던 곳입니다. 여기는 사실 아구찜이 굉장히 유명한데 저희들은 아구찜을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식구들이 전부 다 매운 거를 좀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어탕하고 장어구이가 굉장히 또한 유명합니다. 특히 장어탕은 된장 시래기를
베이스로 해서 들깨가루를 넣고 해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장어도 한 마리인가요? 한 마리는 아니겠다. 한 반마리 이상을 그냥 넣어줬던 것 같아요. 장어탕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고요. 보양식을 먹은 듯한, 사실 보양식이죠. 건강한 음식이죠. 그래서 저는 걷고 나니까 약간 피곤한 느낌의 이 장어탕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 그 반찬이 아주 맛있어요. 아주 정갈하고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지금 톤무침도 있고요. 저는 톤무침을, 저는 반찬이 좋으면, 특히 제주 반찬이 좋으면 2번씩 리필해서 먹는 것 같아요. 톤무침이고, 그 다음에 유채나물도 굉장히 맛있었고요. 아무튼 걷고 나니까 이렇게 너무 식사가 맛있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지금 제 고향 앞바다에 있는데요. 바다는 저를 키워주고 저에게 꿈을 꾸게 해준 저희 우주와 같은 곳입니다. 저는 바다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와 바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제가 글을 쓰고 강연을 하지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주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시각에, 다수의 시각인지 현지인의 시각인지 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제주에서 커온 입장으로서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잘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것은,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잘 보존하고, 그래서 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풍광과 자연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봄진만의 인생 라운지.